자,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발언으로 대선 불복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원의 댓글과 트윗이 대선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시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거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그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도 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끝나지 않는 대선 전쟁인데요. 예. 대선은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이 댓글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뭐 댓글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사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정보가 실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인터넷상의 정보가 한쪽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아, 내가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심이 대려 역작용으로 더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직후에 나온 조사 결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고요. 네. 전국 1,036명의 전화조사,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조사였는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박근혜 당시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이 주로 참고했던 매체는 이 TV 토론이었다가 45%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문, 방송 보도가 30%. 그리고 인터넷은 한 1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참고했던 매체입니다. 참고했던 매체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5%가 TV 토론. TV 토론을 보고 문재인 후보를.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 28%. 그러니까 확실히 높네요. 인터넷의 내용을 보고서 그 박근혜 후보를 당시에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가 9%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할 내용은요. 지지 후보를 이미 이러한 논란 이전에 그 지지 후보는 결정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그 투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경우는 전체 16%.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생각한 투표자는 일주일 이내가 27%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국정원 댓글 관련된 논란이 아주 첨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댓글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쪽으로 표심이 결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논란의 내용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한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을 왜 했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어떤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거 추정이라는 걸 전제하고 좀 들어주시면요.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인터넷상의 정보가 그래도 조금 진보 진영의 후보에게, 야권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는 어떤 분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공유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화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지지 후보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을 계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여론조사 내용을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시는데 화낼 만도 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를 돌이켜보면 12월 아마 11일, 12일 대선으로부터 한 8, 9일 전쯤에 이 사건이 터졌고요. 국정원 댓글 자체보다는 당시에는 뭐 내용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여직원이 감금되고 또 거기서 민주당 관계자가 또 기자한테 폭언하고 뭐 침을 뱉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었던 시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 표심이 오히려
결집하는 그런 예.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3.6%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인데요. 예. 지금 별건은 아니겠지만 이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뭐 군에서건 국정원에서건 네. 댓글 사건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실 이걸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밝혀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뭐 안 썼지 않았습니까?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대선 당시처럼 이 여직원 감금 프레임으로 갔던 것처럼 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어제 저희가 일간 지지율에서 예. 문재인 의원 지지율이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어요? 예, 2주 전에 NLL 그 사초 폐기 논란 때는 오히려 좀 역풍이 불어서 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저희가 이제 자체조사를 했을 때 입장 표명해야 된다는 의견이 예. 지금 계속 묵묵부답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56.5%로 나타났거든요. 예, 반 이상이네요. 예. 새누리당 관계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한 4분 중에 한 명이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계속 강공 드라이브로 나오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해서 이 이슈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그런데 같고요. 저런 의견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책임이 있다 이렇기보다는 이런 정쟁을 끝내야 된다는 의미. 뭐 그런 의미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아마 있을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좀 사과를 하거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좀 약간은 섞여 상반된 있다. 예, 그런 예. 입장이죠. 세대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폭풍처럼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투표를 앞두고 멀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투표 시점까지도 이것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과 의혹을 여전히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권 지지자들.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도 지난 대선이 진영 대결이 너무나도 치열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투표했던 사람조차도 네거티브 선거였다가 49%.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던 사람들도 언론의 불공정 보도까지도 포함하면은 거의 50%가 넘는 예. 그 응답이 네거티브였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 들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선 득표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예. 그러나 그것이 5월, 6월, 7월로 가면서 글로벌 외교를 하고 안보 리더십을 하면서 사실은 중도 성향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대선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도 대선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행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썼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9월 20일에는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39%였다면 네. 지금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서는 56.5% 예. 늘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그것은 늘어났어요. 뭐냐? 예. 이러한 글로벌 외교나 안보 리더십의 지도 반영이 그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또 진영 대결 논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발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밝혀달라. 이제는 이것을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좀 규명해달라. 대통령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밝혀달라는 의향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어느 특정한 어떤 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그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건 중도 성향 국민들, 무당층이거든요. 지지 정당이 예. 없다는 쪽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을 규명해달라. 규명해야 정쟁이 없지 않겠느냐. 주로 지지 정당이 없다는 그 우리 국민들의 성향은 뭐냐면 이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어떤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규명하고 넘어가서 좀 미래를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여론의 비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말고 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국방부 댓글까지 나오고 뭐 수사 외압 논란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조사에 좀 여론의 그 방향도 좀 바뀌었나요? 댓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 지난주 같은 네. 경우 이제 군 사이버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소폭 하락했다가 이번 예. 주 초에 60%대로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어제
또 4%포인트가량 빠져서 56.7%를 기록했거든요. 56.7%요. 어제 김한길 대표가 격앙이라는 표현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3자회담 때 그런 격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한 달 전 얘기를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김한길 대표에 의해서 다시 끄집어 이제 내줬고요. 네.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본인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어제 소폭 하락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 중에는 새누리당 유권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책임이 일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부 부장 동의하십니까? 이게 악재가 될까요? 상승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할 때 보면은 이 60%대 후반까지 고공행진을 할 때는 반드시 20% 지지율이 동반 상승해야만 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전국 1000명 전화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9월 11일이었는데요. 이때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72.7%, 20대의 대통령 지지도가 64%가 나옵니다. 20대가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고공행진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 10월 22일 현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는 62.1%, 약 10% 하락했습니다만은 20대 지지도는 4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폭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 그 G20 다자 외교 그리고 베트남 국민 방문 직후에 9월 11일 시점에 고공행진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급락 조짐은 있느냐? 그것도 행보할 가능성,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60대 이상, 50, 60대 이상의 지지도인데 가장 높았을 때의 지지도가 60대 이상이 88.1%,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정도 하향된 지금도 83.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기는 안 흔들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앞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어디냐? 40대입니다. 40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도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허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40대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첨예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 문재인 의원 본인과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그만큼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선 불복이 또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요. 단기적 혹은 뭐 중기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희 일간 조사에서 대략 4%포인트가량 문재인 의원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뭐 하락 혹은 정체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대략 15%, 안철수 의원이 대략 뭐 20에서 25%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문재인 의원이 10% 초반에서 어제는 15%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지금 계속 대선 불복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본인의 의중과는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문재인 의원이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국정원 댓글 이 사건 자체는 일부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배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염 효과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 트위터의 글들을 아주 수준이 낮은 글로 그래서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오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